저희가 20년 동안 경험했던 많은 데이터들, 치료의 결과들과 치료의 결과를 보면서 학습한 다양한 데이터를, 바로 이런 것들이 저희가 이번에 AI를 통한 아이서마지의 치료 예후에 대한 판단을 논문화시켜서 발표를 하는 결과를 만들어낸 거죠. 안녕하세요. 피부지킴이 이상진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10번째 서마지 논문이 나왔습니다. 축하해 주십시오. 이번 10번째 아이서마지에 관한 논문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이서마지 FLX 논문은 전 세계에서 저희가 최초로 스터디 결과를 발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요즘 AI가 화두입니다. AI는 다양한 분야에서 쓰이고 있는데요. 우리가 많이 쓰는 챗GPT, 제미나이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AI를 쓰이는데요. 메디컬 영역에서도 AI는 로봇 수술이나 여러 가지 영역에서 쓸 수가 있습니다. 백신이나 약을 개발할 때도 쓸 수가 있고요. 의학계에서는 어떤 것을 진단을 할 때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측정하고 평가하는 진단적 이슈라든가 치료 이후에 예측에 관한 관점에서 AI를 많이 활용해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반복되는 학습 효과를 통한 패턴을 통해서 이럴 때는 효과가 있고 이럴 때는 효과가 적더라 라는 것을 통계를 내서 그걸 분석해서 우리가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거죠. 우리 육안으로 보고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평가할 수 있는 것을 충분한 학습을 시켜서 AI가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 AI로 학습을 시키기 위해서는 중요한 요건이 있죠. 양질의 데이터가 오랜 세월 동안 축적이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좋은 학습의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일반인들이 보는 이 치료를 해서 결과가 좋을 거다, 나쁠 거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쭉 20년 동안 환자들을 측정하고 평가한 의사들이 학습의 데이터에 관여를 하면 좀 더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는 거죠. 20년 가까이 서마지를 가지고 여러 가지 치료를 하면서 측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다 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눈꺼풀이나 눈 주위에 관한 시술입니다. 아이 서마지를 시술할 때 치료를 하면 결과가 좋을 건가요? 저는 결과가 어떨 것 같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는데, 물론 환자분의 상태를 보고 눈꺼풀이 두께가 얇거나 두껍거나 눈꺼풀이 좀 내려왔거나 올라가 있거나 이런 거에 따라서 예측하고 환자분한테 말씀을 드리기는 하는데요. 사실은 그런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눈꺼풀은 다른 피부와 달리 인체에서 가장 얇은 부위 중에 하나입니다. 눈꺼풀이 동양인은 서양인보다 더 두껍고, 그 중에 많은 분들이 안검하수라고 하죠. 눈꺼풀을 뜰 때의 힘이 작은 분들은 이마를 이용해서 눈꺼풀을 뜨게 됩니다. 이런 의학적인 현상들까지 감안을 해서 어떤 분들한테 이런 치료를 하면 가장 효과적일지가 늘 저희도 고민이었습니다. AI를 활용해서 아이서마지의 치료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딥러닝 스코어링 시스템을 저희가 개발을 해서 이번에 논문을 발표를 하였습니다. 저희가 20년 동안 경험했던 많은 데이터들, 치료의 결과들과 치료의 결과를 보면서 학습한 다양한 데이터, 바로 이런 것들이 저희가 이번에 AI를 통한 아이서마지의 치료 예후에 대한 판단을 논문화시켜서 발표를 하는 결과를 만들어낸 거죠. 여러분들, 아이서마지는 수면 마취를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정교해야 되기 때문에 못하는 거니까요. 수면 마취를 해서 아이서마지를 한다면 그 병원에서 아이서마지는 하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유가 뭐냐고요? 바로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눈꺼풀을 덮고 있는 안구와 눈꺼풀 사이에 보호막을 씌우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런 것들이 바로 아이서마지가 쉽게 수면 마취를 하고 시술하지를 못하게 하는 이유인 겁니다. 사람마다 눈꺼풀의 처짐 정도나 눈꺼풀의 두께나 그런 것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좀 더 정교한 치료가 필요하고, 눈꺼풀은 자칫 잘못하면 화상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정교하게 효과적으로 안전하게 치료하는 게 필요한 치료입니다. 아이서마지를 시술할 때는 안전이 가장 중요하고요. 아이서마지를 받았을 때 효과가 얼마나 좋을 건지 예측해 보는 것, 이런 게 아이서마지 시술 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택의 요소입니다. 연구를 한다는 것은 지적 호기심의 이슈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결국은 치료 결과에 반영을 하고 좀 더 안전한 치료, 좀 더 효과적인 치료를 하려고 하는 거죠.
저희는 오늘도 그래서 연구합니다.